누구나 언젠가 맞이하게 되는 노후, 그 시기의 주거 선택은 단순히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질을 좌우할 결정입니다. 전원주택의 푸른 풍경을 상상하며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리함을 우선시해 아파트나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막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생각보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전원주택은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눈앞에 펼쳐 보이며 몸을 직접 움직여 텃밭을 가꾸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병원이 멀고 생활 편의시설은 차를 타고 나가야 하며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감이 커질수록 심리적 거리도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지요. 반면 아파트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고 일상생활이 편합니다. 실버타운은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과 교류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폐쇄적 환경 속 반복된 일상이 오히려 우울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이면에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 숨어 있습니다. 공간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이 머무는 장소는 감정, 사고,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뻥 뚫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연 풍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반대로 닫힌 공간이나 어두운 조명은 무기력함을 불러일으키죠. 실제로 넓은 공간에서는 창의성이 높아지고 정리가 잘 된 공간은 안정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후 주거 선택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나 비용 문제가 아닌 심리적 안정과 일상의 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요소는 가족과의 연결성입니다. 자녀가 멀리 있으면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기 어려워 심리적 불안감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까운 거리에 살면 소소한 만남만으로도 큰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운 거리 역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 주거 선택은 이상과 현실, 독립과 연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이 모든 고민 속에서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전통의 풍수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고민하며 터득한 풍수의 지혜는 현대인의 주거 선택에도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풍수는 노후 주거 선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풍수는 단순한 전통적 믿음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풍수란 자연의 기운을 인간의 삶에 이롭게 활용하는 지혜로 집터를 고르고 집안을 배치하는 일부터 일상의 작은 습관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풍수를 미신쯤으로 치부하거나 그저 옛사람들의 낡은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풍수에 담긴 원리와 그 효과를 현대 과학과 접목해보면 왜 노후 주거 선택에서 풍수를 고려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생기입니다. 생기는 바람을 막고 물을 모아야 잘 쌓인다고 합니다. 이를 장풍득수라 하는데 좋은 집터란 주변 지형이 바람을 적절히 차단하면서도 물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곳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된 기운과 풍요로운 환경입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건강이 유지되며 경제적 걱정이 덜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본 좋은 터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집터가 생기를 품으면 거주자의 건강과 재물운이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생기가 흩어지는 곳에서는 무기력함, 건강 악화, 재물 손실 등을 겪기 쉽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노후에는 집의 좌양이 중요합니다. 좌양이란 집의 앉은 자리와 바라보는 방향을 말합니다. 전통 풍수에 따르면
따뜻한 남향이나 남동향이 햇볕을 충분히 받아 건강운과 재물운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반면 북향은 음기가 강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어 노후 주거지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풍수적 지혜는 단순히 옛사람들의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서도 밝고 따뜻한 공간에서 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풍수에서 강조하는 좌양의 중요성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집 안 배치 또한 풍수에서는 중요합니다. 거실, 부엌, 침실의 위치와 가구의 배치, 색상 선택이 모두 거주자의 심리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시작되는 곳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부엌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화기와 수기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침실은 안정과 휴식을 위해 너무 밝거나 어지럽지 않게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대의 위치가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는 공간 심리학적 해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풍수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색상과 오행의 조화입니다. 오행이란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원소의 상생과 상극 관계를 말합니다. 집안의 색상이나 재질을 이 오행에 맞춰 조화롭게 구성하면 심리적 안정과 함께 공간의 기운도 조화롭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는 따뜻한 적색 계열이나 황색 계열을 사용해 가족 간 화목을 도모하고, 침실에는 청색이나 녹색 계열을 활용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적 선택을 넘어 공간이 우리의 정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풍수와 현대과학이 서로를 보완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간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주변 환경이 우리의 기분, 창의성, 심지어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풍수에서 권장하는 탁 트인 공간과 밝은 조명, 적절한 식물 배치 등은 모두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요소들입니다. 결국 풍수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인간의 오랜 지혜가 응축된 생활 철학입니다. 노후라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준비할 때 이런 지혜를 외면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전원주택, 아파트, 실버타운 같은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풍수를 적용하면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전원주택, 아파트, 실버타운 중 어디가 최적일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 주거 형태는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풍수적 관점을 더하면 선택의 기준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풍수는 단순히 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고려한 실질적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 주거 형태는 풍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원주택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주변의 산과 물이 어우러진 환경은 풍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명당의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은 바람을 막아 생기를 모으고 물은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전원주택의 위치가 낮은 곳보다는 약간 높으면서 앞에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는 지형이라면 이는 최고의 길지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생기가 풍부한 터에 살면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함께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은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풍수에서도 지나치게 외딴 곳은 생기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다고 보아 장기간의 고립은 오히려 기운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거 형태입니다. 풍수적으로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이입니다.
고층에 거주할수록 지면으로부터 멀어져 생기를 직접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을 직접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층은 거주자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이 남향으로 트여 있어 햇볕이 잘 들고 가까운 거리에 산이나 공원이 있다면 부족한 기운을 자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파트의 배치와 동의 방향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 집과 문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는 기운이 부딪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 현관에 식물이나 풍경화 등을 배치해 기운을 완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파트의 큰 장점은 생활 인프라의 편리함입니다. 풍수에서도 집 주변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길지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결국 기운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실버타운은 최근 노년층에게 떠오르는 주거 선택지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적 환경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풍수에서 사람 기운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인의 기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된 실버타운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풍수적 단점은 너무 폐쇄적인 구조일 때 발생합니다. 지나치게 닫힌 공간은 기운이 정체되어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채광이 좋은 방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외부와 연결되는 산책로가 가까운 위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버타운의 주변 환경도 중요한데 풍수에서는 산과 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지역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편리함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자연 요소가 얼마나 잘 어우러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주거 형태 모두 가족과의 거리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전원주택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긴급 상황 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가족과의 연결을 혈맥으로 표현하며 혈맥이 끊기면 기운도 약해진다고 봅니다. 반면 아파트나 실버타운은 도시나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가족과의 만남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편의 측면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을 원한다면 전원주택이 좋을 수 있고 편리함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아파트나 실버타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주변 환경과 공간의 기운이 노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공간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피면 인생의 마지막 터전을 더욱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의 지혜인 풍수만으로 충분할까요? 현대 과학도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며 그 결과는 놀랍도록 풍수의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공간 심리학과 뇌과학이 노후 주거 선택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전원주택, 아파트, 실버타운 중 어디가 최적일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 주거 형태는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풍수적 관점을 더하면 선택의 기준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풍수는 단순히 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고려한 실질적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 주거 형태는 풍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원주택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주변의 산과 물이 어우러진 환경은 풍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명당의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은 바람을 막아 생기를 모으고 물은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전원주택의 위치가 낮은 곳보다는 약간 높으면서
앞에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는 지형이라면 이는 최고의 길지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생기가 풍부한 터에 살면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함께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은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풍수에서도 지나치게 외딴 곳은 생기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다고 보아 장기간의 고립은 오히려 기운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거 형태입니다. 풍수적으로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이입니다. 고층에 거주할수록 지면으로부터 멀어져 생기를 직접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을 직접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층은 거주자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이 남향으로 트여 있어 햇볕이 잘 들고 가까운 거리에 산이나 공원이 있다면 부족한 기운을 자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파트의 배치와 동의 방향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 집과 문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는 기운이 부딪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 현관에 식물이나 풍경화 등을 배치해 기운을 완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파트의 큰 장점은 생활 인프라의 편리함입니다. 풍수에서도 집 주변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길지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결국 기운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실버타운은 최근 노년층에게 떠오르는 주거 선택지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적 환경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풍수에서 사람 기운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인의 기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된 실버타운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풍수적 단점은 너무 폐쇄적인 구조일 때 발생합니다. 지나치게 닫힌 공간은 기운이 정체되어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채광이 좋은 방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외부와 연결되는 산책로가 가까운 위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버타운의 주변 환경도 중요한데 풍수에서는 산과 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지역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편리함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자연 요소가 얼마나 잘 어우러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주거 형태 모두 가족과의 거리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전원주택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긴급 상황 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가족과의 연결을 혈맥으로 표현하며 혈맥이 끊기면 기운도 약해진다고 봅니다. 반면 아파트나 실버타운은 도시나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가족과의 만남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편의 측면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을 원한다면 전원주택이 좋을 수 있고 편리함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아파트나 실버타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주변 환경과 공간의 기운이 노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공간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피면 인생의 마지막 터전을 더욱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의 지혜인 풍수만으로 충분할까요? 현대 과학도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며 그 결과는 놀랍도록 풍수의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공간 심리학과 뇌과학이 노후 주거 선택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나 오래된 전통을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과 주거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에서 왕실과 권력층은 터와 집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풍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편안한 거주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녕과 가문의 번영을 위해 풍수를 중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이러한 선택이 단순한 전통적 믿음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도시계획과 현대인의 주거 선택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한양 서울의 수도 선정 과정만 보더라도 풍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도읍지를 정할 때 왕조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풍수학자들과 함께 지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한양은 북쪽에 북악산을 두어 바람을 막고 남쪽에는 한강이 흘러 물기를 품은 지형으로 장풍득수의 이상적인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는 당시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산세와 수세를 모두 충족한 명당이었습니다. 실제로 한양은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안정된 터전이 되었으며 이는 풍수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 기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풍수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집터를 선택할 때 산이 너무 가깝거나 물길이 지나치게 빠른 곳은 피하라는 조언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도시계획에서도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형 분석과 일맥상통합니다. 옛사람들이 말하던 산은 등지고 물은 바라보라는 원칙은 오늘날에도 좋은 채광과 공기순환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선정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단지 전통적인 지혜를 넘어 실질적 생존과 안락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전통적 풍수 개념이 현대 건축과 도시계획에도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 개발 시에도 탁 트인 공원, 적절한 수변 공간,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과거 풍수에서 강조하던 명당 찾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주거지 주변에 공원이 있거나 강이 흐르는 곳은 집값이 높고 사람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습니다. 이는 자연환경과 공간의 기운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풍수의 원리가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수는 집안에서도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조선시대 상류층은 집안의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고 거실과 침실의 위치를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공간 심리학에서 권장하는 기능적 공간 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침실은 안정과 휴식을 위해 조용한 공간에 배치하고 거실은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삼았던 전통은 현대 인테리어에서도 여전히 통용됩니다. 풍수에서 강조하던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조언은 사생활 보호와 함께 공간의 안정감을 높이는 현대적 설계 원칙과도 같습니다. 역사 속 풍수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좌양에 대한 집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양집이 가장 길하다고 여겼는데 이는 현대 과학적으로도 햇볕을 충분히 받아 건강과 에너지 효율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을 지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의 주택시장에서도 남양집이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풍수의 전통적 원칙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재해석되며 현대인의 주거 선택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풍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이나 전통으로만 여겨졌다면 이제는 공간 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현대 학문과 접목되며 새로운 해석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지혜를 현대적 삶에 적용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명당을 찾기 위해 산과 물의 형세만 봤다면 이제는 여기에 소음, 공기질, 인프라 접근성 등 과학적 요소들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풍수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간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과거 왕실이 도읍지를 정할 때의 고민이나 현대인이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의 고민은 다르지 않습니다. 안정, 건강, 풍요, 그리고 행복한 삶. 이런 소망은 시대를 넘어 변함없습니다. 풍수라는 전통적 지혜와 현대 과학의 결합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집을 잘 고르는 것만으로 노후가 완벽해질까요?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집 이외에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노후의 집만큼이나 중요한 3가지 요소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집 마련에 집중합니다. 평생의 수건처럼 내 집 마련을 위해 힘쓰다 보면 좋은 집이 행복한 노후의 전부인 듯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은 단지 삶의 배경일 뿐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전혀 다른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계획, 건강습관, 그리고 사회적 연결과 취미입니다. 이 3가지가 준비되어야만 노후의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첫째, 금융계획입니다. 집을 마련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붓고 나면 정작 중요한 생활비와 의료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연금이나 저축, 투자 등을 통한 꾸준한 수입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유지비, 관리비, 세금 등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은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따라서 집을 마련하면서도 월별 예산을 세우고 연금 수령 계획을 명확히 하며 필요시 적절한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넉넉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기운이 흐릅니다. 집터가 좋아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그 집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금융 계획은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숨은 기둥입니다. 둘째, 건강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집은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뤄두었던 건강 관리가 노후에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수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모두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건강 기둥입니다. 공간 또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광이 잘 드는 집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풍수에서도 건강운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집의 채광과 통풍입니다. 햇볕을 받으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식물을 키우며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당, 실내 운동 공간이 있는 집은 노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집은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과 취미입니다. 노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며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은 노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실버타운이나 공동체 주거지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함께하는 식사, 취미 활동은 노년기의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도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좋은 기운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로 긍정적인 감정과 사회적 유대가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나만의 취미 공간을 집안에 마련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창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금융 계획, 건강 습관, 사회적 연결은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아무리 명당에 살더라도 재정적 불안, 건강 문제, 외로움이 있다면 그 공간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소박한 집이라도 안정된 재정, 건강한 몸, 따뜻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이 세 가지와 집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전원주택이냐, 아파트냐, 실버타운이냐를 두고 고민하던 시작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택의 핵심은 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어떤 삶을 채워 넣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을 누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지, 편리함 속에서 안전을 추구할 것인지, 공동체 속에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어갈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 그리고 일상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풍수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사람을 가꾸고 사람은 땅을 완성한다. 좋은 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터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 주거지를 고를 때 집의 크기나 가격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 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야기를 더해줄 수 있는지, 그 공간에서 어떤 하루하루를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선택은 자연스레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진정한 여러분의 마지막 터전,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따뜻한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풍수의 지혜와 현대적 통찰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